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A형 10월 12일 날 봤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는 문제를 푸실 때 시험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 가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들이 점수가 고득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 실제 시험지는 컬러 프린터가 아니고 흑백 프린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깔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롭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의 색깔은 검정 아니면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컬러 프린터가 아닌 흑백이어도 검정과 흰색은 잘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꼴 색깔 바꾸는 거를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시험 보실 때 시험장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시면 먼저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일단은 눈금자하고 눈금선이 나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보기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서 이제 좀 키워보면은 여기 보기라고 하는 메뉴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눈금자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눈금자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요 가로 세로 눈금자. 그래서 이 0이 중심이 되니까 우리가 중심이 맞춰져 있는지 위치를 선정을 할 때 요 눈금자를 또 이렇게 참조를 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눈금자가 나와 있는 게 좋고요. 요 눈금선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 부분에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눈금선은 요런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 이렇게 점선 모양으로 바둑판 모양처럼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모양이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도 그렇고 위치 지정할 때 좋아요. 그러니까 요 눈금선을 꺼내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날 때 이거를 빼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로 놔두고 답안 제출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눈금자하고 눈금선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 가서 꺼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요 2번과 3번은 안 하시면 안 돼요. 꼭 2번과 3번은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디자인에 가서 우리 여기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면 이쪽에 슬라이드 크기라고 나와 있죠. 이게 원래는 요 16대 9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죠. 여기에서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A4로 바꿔주셔야 돼요. A4로 바꿔주시고 확인, 그다음 맞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A4 용지로 사이즈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지정을 해놔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삽입에 가면은 요 머리글 바닥글이 있어요. 요 텍스트라고 하는 요 그룹에 머리글 바닥글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눌러주셔서 요 머리글 바닥글 눌러주셔서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게 하셔야 돼요.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게 해주셔야 되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 우리가 1번부터 6번까지 6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1번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따가 슬라이드 6개를 만들 때도 첫 번째 1번에 해당하는 슬라이드는 무조건 제목 슬라이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번호가 제목 슬라이드에는 나오지 않게끔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두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4번에 있는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도형을 그린 후. 이게 우리가 도형을 이렇게 아무 도형이나 이렇게 도형을 그려주게 되면은 도형의 색깔이 매번 이렇게 그 초록색 바탕에 있는 색깔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 파란색 바탕에 있는 색깔로 나오고, 글씨를 입력을 해도 글씨가 이렇게 흰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색깔로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도형의 전체적인 색상이 요 색깔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밝지도 않고 되게 좀 칙칙하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형의 색깔을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연한 색으로 좀 바꿔요. 이쪽에는 연한 색깔, 본인이 좋아하는 연한 색깔로 이렇게 바꿔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바꿔주셔야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도형 윤곽선은 무슨 색깔로 만들어요? 검정색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홈에 가서 요 글꼴 색깔 있죠. 흰색으로 나와 있는 글꼴 색깔을 검정으로 이렇게 바꿔놔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도형 채우기 색깔은 연한색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한 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도형 윤곽선은 반드시 검정, 글꼴색도 반드시 검정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 여기 나와 있는 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본 도형 설정.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지우고 다시 도형을 다시 그려주셔도 요 파워포인트를 끄기 전까지는 이 도형의 색깔이 계속해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까지 바꿔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석에 앉으면 먼저 눈금자, 눈금선이 나와 있는지 체크하시고 슬라이드 크기 A4로 바꿔주시고요.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게끔 머리글 바닥글에서 적용해 주시고 기본 도형 설정으로 해놓는 거를 해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간도 절약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놓으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 크기 A4 나와 있죠? 6개 슬라이드로 구성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글꼴색은 무슨 색깔로 검정 또는 흰색이다 라고 나와 있죠. 요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도형 및 개체의 출력 형태와 다른 그림자나 외곽선 같은 거를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1번에는 생략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번부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2번부터 6번의 슬라이드 제목 도형 하단 로고는 뭐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슬라이드 1번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저장을 하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에 들어가서 요 문서에 어디 폴더로 들어가야 돼요? ITQ 폴더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험번호, 본인의 수험번호 8자리, 빼기 그 다음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본인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문서에 있는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주셔야 되고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1번 슬라이드는 무조건 제목 슬라이드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왜? 여기에는 슬라이드 마스터도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1번은 꼭 이렇게 제목 슬라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전체 구성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1번은 이미 되어 있죠. A4로 되어 있는 거고 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하셔야 돼요. 2번부터 6번.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는 어디 가서 하냐? 요 보기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요 보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길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가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들어오면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지금 제목 슬라이드예요. 저희는 어디에다가 요 밑에 있는 제목 및 내용, 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요 슬라이드에다가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죠?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여기다 꼭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나면 우리가 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도형 작업은 요 눈금 선에 있는 한 칸, 두 칸 여기에다가 도형 작업을 하실 거고 맨 아래 칸에다가 여기에다가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로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요곳입니다. 그죠? 이렇게 두 군데다가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는 2번을 보고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2번에 보시면은 도형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도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육각형이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육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육각형, 요 기본 도형에 있는 육각형. 파워포인트의 시간을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도형에 나와 있는 도형들을 좀 그려보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잘 나오는 도형이 요 사각형, 그죠? 사각형, 그 다음에 기본 도형, 기본 도형, 블록 화살표, 순서도, 여기 있는 도형들은 다 한 번씩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죠? 사각형, 기본 도형, 블록 화살표, 순서도에 있는 도형들은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는 도형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은 그려보셔야 된다라는 거. 눈으로 그냥 보는 거하고요. 직접 그려보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죠? 육각형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칸에다 맞춰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우리 미세하게 크기를 딱 맞추려고 한다 그럴 때는 어떤 키를 누르는 게 좋아요? 요 Alt키 누르고, 그리고 이 노란색 조절점을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뾰족하죠? 노란색 조절점으로 조절을 해주시고, 높이는 조금 있다가 다시 조절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윤곽선의 도형이 선이 없어요. 도형의 선이 어떻게 된다?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한꺼번에 빼도 되지만 전 미리 뺄 거예요. 빠뜨리지 않고 하기 위해서 미리 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도형 만들어야 되겠죠. 또 우리가 도형에 들어가서 요거는 갈매기형 수장 같아요. 요 블록 화살표에 있는 갈매기형 수장. 그래서 요거는 왼쪽에 눈금선 한 칸과 오른쪽에 있는 눈금선 한 칸을 남겨둘 거예요. 남겨두고 아래에 만들어 놓은 거에다 딱 맞춰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색깔을 좀 더 진한 색으로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윤곽선은 없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요 아래에 만들어 놓은 거를 높이를 좀 맞춰주면 예쁘겠죠? 높이를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글꼴이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글꼴을, 제목 글꼴은 굴림의 40의 흰색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상자 있죠. 요 상자를 눌러서 맨 앞으로 빼오는 거예요. 이 상자를 어디로? 맨 앞으로 갖고 온다. 이렇게 튀어 올라왔죠. 이게 올라온 게 확인이 되면 그때 글씨체를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굴림. 엔터 눌러주시고 크기는 얼마다? 40이다. 그리고 글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에요. 흰색. 그리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고, 요 상자를 아까 만들어놨던 요 진하게 만들어놨던 요 그 갈매기형 수장의 도형 있잖아요. 그거의 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높이? 여기 한번 이동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높이를 조절을 하세요. 이동을 하다가는 아래에 있는 도형들까지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요 높이를 조절을 할 거예요. 한번 이렇게 아래로 가서 또 두 번. 그러면 도형 작업 끝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하단의 로고는 2번, 로고 2번을 넣어주고 투명색을 회색을 투명으로 지정을 하라고 했어요. 로고 2번. 그럼 삽입에 가서 요 그림에 이 디바이스 들어가 주시게 되면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픽처죠. 문서 안에 있는,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돼요. 문서 안에 있는 어디 폴더? ITQ 폴더에 들어가서 어디로 가요? 픽처. 여기 들어가서 로고 2번입니다. 2번을 선택을 하고 삽입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회색을 빼래요. 요거는 어디에서? 요 그림 서식에 있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요쪽에 있는 색으로 가주시는 거야. 요 색에 가면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메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셔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회색을 빼줘요. 이 회색에 있는 부분만,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회색에 있는 부분을 딱 클릭하면 빠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위치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가 있는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요 중간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크기를 좀 줄이고, 크기를 줄여주시고, 이렇게 바닥글이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를, 거기가 정 가운데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놔주시면은 모양이 딱 들어갔습니다. 그죠? 예쁘게 중심이 잘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마스터를 빠져나올 때는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가 눌러져 있죠?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는 메뉴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 바뀌죠, 그죠? 요 메뉴 슬라이드 마스터의 요 끝에 가면은 마스터 보기 닫기가 있어요. 얘를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목에는 안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슬라이드를 추가를 하셔서 총 몇 개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5개를 추가하셔서 총 몇 개가 나와 있어야 되냐면 6개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슬라이드 마스터가 적용이 안 되어 있고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가 끝나면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되겠죠. 저희는 좀 줄여놓고 작업을 할게요. 이 공간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요 표지 디자인부터 해야 되겠죠. 표지 디자인은 40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는 이 상단에 있는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 세부 조건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먼저 1번에 있는 요 바닥에 있는 요 도형 작업을 하고 도형 안에다가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1번에 있는 이 부분은 다 지워야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우시거나 컨트롤 A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이 도형을 집어넣어야 되죠. 도형에 그림을 채우는 거라 그랬어요. 도형에 그림을 채우는 거니까 도형을 먼저 그리고 그림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이 이게 오각형 같아요. 블록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 얘를 끝에서부터 요 0까지가 있는 곳까지만 딱 올 거예요. 반 정도 찬 것 같은 거기 같아서 이렇게 반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한 요 정도로 좀 이렇게 오게 할까요? 이렇게 좀 약간 떨어지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그림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요 화면이 나오면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요? 파일에서 들어가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림 1번 선택을 하시면 여기 안에 그림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명도 50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투명도 50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몇 포인트? 5포인트 넣어주셔야 돼. 그래서 요거는 어디 가서 바꾸시냐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림 서식이 나와요. 이쪽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채우기, 여기 채우기, 요 페인트 통에 채우기에 가면은 여기 투명도 나오죠. 이렇게 접혀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투명도를 얼마로? 50으로 바꿔주세요. 투명도를 50.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옆에 있는 게 효과예요. 이 효과에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효과나 여기는 도형 효과나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효과에 들어가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이 부분을 몇 포인트로? 5포인트로. 이게 5포인트예요.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2번에 워드 아트를 해야 돼요. 이 워드 아트는 삽입에 가면 우리 한글에 있는 글맵시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MS 오피스에서는 워드 아트라고 부릅니다. 요 텍스트에 가면 이 워드 아트 있죠? 이 워드 아트는 우선 일단은 아무거나 눌러도 돼요. 여기에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화려한 거를 좀 눌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게 이렇게 가면 얘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쪽에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 부분을 요거를 자세히 버튼을 눌러서 펼쳐주세요. 얘를 펼쳐주면 워드 아트 서식 지우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줘야 얘가 이렇게 검정으로 바뀌어요. 얘로 바뀌어야 돼. 아까 문제에서 필요치 않은 그림자라든가 외곽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속성을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속성을 지정하면 감점 처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워드 아트를 집어넣고 서식 지우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 있던 어떤 서식들이 한 번에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백스페이스 누르고 그리고 영문 대문자 W 그쵸? RIST DOCTOR 그 다음에 9988이에요.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시고 나서 커서가 안에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장자리를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워드 아트 여기 스타일에 들어가면은 효과가 있죠. 이 효과의 변환이 수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환에 들어가서 수축 이 모양을 보고 찾으세요. 좀 모양이 가운데가 조금 어떻게 됐어요? 조금 어떻게 쭉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여기 보면은 수축. 요게 지금 팽창이고 얘가 바로 뭐예요? 수축이에요. 그죠? 근데 수축이 그냥 수축이야.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게 그냥 수축이죠. 요 이름 나오죠? 수축이라고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사가 있어요. 여기 또 들어가서
반사가 전체 반사예요. 전체 반사는 이쪽인데 요게 이제 4pt가 되고 요쪽에 있는 게 8pt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로 가야 되겠죠. 전체 반사 4pt 오프셋 요거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홈에 가서 굴림의 굵게를 바꿔주시면 돼요. 굴림의 굵게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놔 주시고 여러분들이 크기를 보고 크기와 위치를 보시고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당겨서 늘려주시고 이렇게 옮겨놔 주시면 되겠죠. D가 살짝 걸쳤어요. 그죠? D가 이렇게 살짝 걸치고 한 요 정도의 한 칸이 남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면은 모양이 딱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요 1, 2, 3이라고 나와 있는 로고를 또 넣어야 되겠죠. 삽입에 가서 그림의 이 디바이스 로고 2번이에요. 그죠? 요거 넣어주고 요 로고 2번도 투명색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색에 들어가서 투명한 색 설정을 회색을 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갖다 놓고 위치를 갖다 놓고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는 로고보다는 조금 커도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항상 한 슬라이드가 끝날 때마다 저장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저장 버튼 꼭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번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슬라이드가 바뀔 때는요.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는 글씨를 제목을 먼저 좀 적어 주셔야 돼요. 이걸 먼저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꼭 제목을 먼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제목을 쓰면은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봐봐요. 여기 이렇게 글씨가 보여요. 안 쓴 거는 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제목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2번에 있는 슬라이드는 우리 목차 슬라이드에서 60점이 배정이 되는데 여기 상단 메뉴에 보면은 요 메뉴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글꼴은 굴림의 24고 도형의 선이 없다라는 거. 슬라이드 마스터와 마찬가지로 도형의 선이 없습니다. 이 부분 체크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나와 있는 요 전체 글꼴이 다 굴림의 24고 도형의 윤곽선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보셔야 되는 거 이쪽은 글꼴이 흰색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검정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여기를 지워야 되겠죠. 이 상자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이 들어가는 공간은 한 4칸 정도는 요 그림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공간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먼저 요거 블록 화살표에 나와 있는 요 화살표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요거를 만들어서 요 두 번째 줄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칸은 건너뛰고 한 요 정도부터 만들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4칸 남겨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놔주시고 윤곽선을 없음으로 뺄 겁니다. 먼저 빼주시면 돼요. 나중에 빼야지 하지 마시고 미리 빼주시면 됩니다. 윤곽선 없음. 그리고 도형에 들어가서 이번엔 오각형. 이 오각형을 앞에다가 딱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덮어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죠? 이거를 약간만 더 줄여주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덮어서 딱 맞춰서 그려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진한 색의 윤곽선이 없음.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굴림으로 먼저 바꿀 거예요. 굴림에 24로 바꿔주시고 글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어야 돼요? 흰색이에요. 지금 바꿔놔 주셔야 됩니다. 글씨는 입력을 하진 않아도 여러분들이 글꼴이 흰색이라는 걸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바꾸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글씨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글씨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글씨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상자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요 글상자를 선택을 해서 쫙 그려주시고 마찬가지로 뭘로 바꿔요? 굴림에 24로 바꿔주시고요. 한 글자를 써주세요. 근데 여기 손목 닥터라는 글씨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 입력을 해놓고 위치를 잡아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는 다 방향키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나서 얘를 한꺼번에 드래그를 짠 해주시고 컨트롤 Shift 키 눌러야 되죠. 수직 복사는 컨트롤 키하고 뭐예요?
우리 Shift 키예요. 컨트롤 Shift를 누르고 간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죠? 수직 복사할 때는 무슨 키 눌러야 된다? 컨트롤 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Shift 키. 그죠? 이렇게 눌러서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컨트롤 Shift 키 눌러야 수직 복사, 수평 복사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해 주세요. A, B, C, D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여기다 또 클릭해서 I자 모양이 됐을 때 클릭하셔야지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9988 1란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렇게 I자 모양이 됐을 때 띄어쓰고 9988 그죠? 제공 혜택 아까 쓸 때 9988까지 쓰면 더 좋았을 걸 그랬네요. 9988 포인트 이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다 지워야 되겠네요. 없으니까 적용 대상 및 신청 방법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세부 조건을 봐야 돼요. 이렇게 1번 여기에 보면 1번, 2번이 있다라는 건 세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세부 조건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번에다가는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글씨를 이렇게 I자 모양이 됐을 때 드래그를 하세요. I자 모양이 됐을 때 드래그 하셔야지 그냥 드래그 하면 글 상자가 움직여집니다. 삽입에 들어가서 링크 들어가 주신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현재 문서가 돼야 돼요. 요게 현재 문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거기서 슬라이드 몇 번? 3번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눌러주면 되죠. 슬라이드 3번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 3번으로 이렇게 이동이 됐잖아요. 그죠? 확인을 해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 있다라는 건 잘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림을 또 넣어야 돼요. 그림 5번 삽입에 들어가서 그림 5번을 넣어 주시고 그림을 잘라야 돼요. 요 그림만 남게끔. 그래서 이쪽에 그림 서식에 보면은 자르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르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요 자르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잘 선택이 여기 선택을 안 하고 하면 자르기가 안 되지. 그죠? 이렇게 자르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검정색 모양이 나타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잘라주시면 됩니다. 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우스 모양도 같이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 또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같은 모양이 변해야 돼요. 그럴 때 자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동할 때는 그냥 이렇게 이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동할 때는 흰 바탕을 클릭하고 그리고 나서 그림만 이렇게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 위치 잘 보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2번에 있는 목차 슬라이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있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도 60점이에요. 여러분들 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도 60이 됩니다. 먼저 제목 써야 된다 그랬죠? A. 그리고 손목 닥터 9988 이란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제목을 꼭 적어 주셔야 되고요. 여기 문제에 보시게 되면 상단에 보면 여기 보면은 요 문단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요 문단은 이렇게 바꿔야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요 문단은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요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글머리 기호를 바꾸는 작업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이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에서 해야 되는 거는 제일 먼저 뭐를 하셔야 되냐면 텍스트 자동 맞춤 안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상자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요 텍스트 효과 서식 있죠. 여기 들어가서 요 마지막에 있는 요 부분을 눌러서 여기에요. 자동 맞춤 안함 요거 꼭 하셔야 돼요. 요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텍스트 효과 서식에 들어와서 자동 맞춤 안함을 체크를 하셔야 우리가 글 상자를 늘리고 줄이고 했을 때 지정한 글자 크기가 변하지가 않아요. 이걸 안 하시면 안 돼요. 자동 맞춤 안함 꼭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글머리 기호를 바꿔야 되겠죠. 글머리 기호가 요 모양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영어 써주셔야 되겠죠? 영어를 W. 그죠? 그 다음에 RIST,
DOCTOR 9988 띄어쓰기 잘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수준이 들어가야 되죠. 들어갈 때 뭐 눌러요? 탭을 눌러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글머리 기호를 또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영어를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하시고 나면 요 가장자리를 선택을 하셔서 먼저 저는 요 네모 문단에 있는 거를 먼저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둠으로 먼저 글꼴을 바꿔주시고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크기를 20으로 바꾸는 거예요. 20으로 바꿔주시고 줄간격 우리 여기 단락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이쪽이 줄간격이죠. 줄간격을 1.5줄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문단에 요 제목 문단 있죠. 여기 가셔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둠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크기를 24로 바꿔주시고 굵게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이 끝내주시고 나면은 이쪽 끝에 있는 내용이 맞는지 봐야 돼요. 헬스까지 와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당겨주시고 헬스 apps 더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상자는 이동이 돼도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는 이동을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나서 한글을 할 때는 얘를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또 복사를 해요. 이렇게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이 내용을 그 대신 한 번에 다 지우지 마시고 제가 먼저 뭐를 쓸 거예요? 건강 관리를 적어주고 하나씩 이렇게 천천히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실 겁니다. 왜? 여기에 있는 서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서울 시민이라고 나와 있는 글을 먼저 한번 적어주세요. 서울 이렇게 써놓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범위 지정해서 딜리트 키 눌러주신 다음에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두 문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에서 엔터 눌러서 또 밑에 있는 내용을 써주셔야 되겠죠. 내용을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고 요 상자 길이를 여기를 조절점을 이용해서 결과처럼 똑같이 나오게끔 해야 돼요. 전용이 올라와야 돼요. 전용 여기 올라왔고 프로그램 그 다음에 스스로 또 맞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맞게 위치를 조절을 해놔 주셔야 됩니다. 여기 엔터가 눌러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고 이게 너무 붙은 것 같다 그러면 방향키로 이렇게 살짝 이 위치를 좀 조절을 해서 올라와 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강제로 이게 늘리거나 줄이는데도 잘 안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다 갖다 놓고 Shift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글머리 기호가 나오지 않고 줄바꿈이 됩니다. 그죠? 뭐하고 뭐를 눌러주시면 된다? Shift 엔터예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또 1번이 있으니까 세부 조건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옆에 가서 요 세부 조건 넣어볼게요. 동영상을 삽입을 해야 돼요. 삽입에 가서 미디어에 요 비디오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동영상 요거죠. 삽입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위치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 자동 실행 반복 재생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재생이라고 하는 메뉴로 가요. 재생에 가셔서 요 재생에 들어가서 반복 재생 해주셔야 되고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 뭐예요? 자동 실행입니다. 그죠? 자동 실행에 반복 재생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때는 이렇게 눌러봤을 때 도둠에 24 굵게 나와야 되고 여기는 도둠에 20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장 한번 눌러주고 4번으로 우리 표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표 슬라이드에 가서 또 내용을 써주셔야 되겠지. B점 대문자 B로 써야 되니까요. B점 그 다음에 손목 닥터 9988 제공 혜택입니다. 그죠?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 슬라이드는 이제 80점이에요. 점수가 이제 조금 높아졌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게 글꼴이 굴림의 18이라고 하는 거 여기 표 안에 들어가는 거 상단 좌측 전부 다 글꼴이 뭐다? 굴림의 18이 돼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먼저 표를 만들고 상단 도형 만들고
좌측 도형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편은 지금 몇 칸에 몇 줄일까요? 이 편은 지금 보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에 두 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표를 눌러주시면 돼요. 삽입에 가서 해도 되지만 이거를 누를 겁니다. 얘를 눌러주시고 열은 두 칸이에요. 열은 두 칸. 그리고 행이 줄인데 여섯 줄이에요. 행이 여섯 줄. 그래서 두 칸에 여섯 줄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면 이 표의 크기는 딱 요 부분과 요 부분을 통해서 조절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당겨서 옆으로 이렇게 당겨줘요. 당겨주고 이 4라고 하는 슬라이드 번호가 겹치면 안 되겠죠? 딱 이렇게 맞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딱 내릴 건데요. 요걸 어느 정도 내릴 거냐면 아래에서 여기 한 칸 반 정도, 옆에는 두 칸 반 정도 이렇게 내릴 거예요. 여기서는 한 칸 넘어오고 여기 반 정도, 여기는 한 칸, 두 칸 반 정도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나서 여기 3번이라고 하는 세부 조건이 있잖아요. 이 3번은 테마 스타일을 강조 6번으로 바꾸래요. 이 표 스타일에 있는 얘를 눌러서 테마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1번이 여기에요. 테마 스타일 1. 얘네는 테마 스타일 2번이에요. 그 1번에 있는 얘가 1, 2, 3, 4, 5, 6이니까 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반드시 여기에 있는 머리끄랭 줄무늬행을 체크를 빼주셔야 돼요. 얘를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빼주시고 우리 아까 했던 홈에 가서 굴림으로 바꿔야 되겠죠? 굴림의 크기는 18. 그리고 여러분들 정렬을 가운데 해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면은 글씨가 여기 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장자리를 전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 그리고 또 위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 맞춤을 뭐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중간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는 조절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용을 입력을 하실 건데요. 여기는 두 줄이니까 하나 쓰고 엔터 눌러주면 되겠죠? 네, 내용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 첫 번째 칸은 조금 넓어 보이고 얘네들은 좀 폭이 좁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를 이렇게 갖다 놓고 얘를 이렇게 넓혀요. 이렇게 넓혀 놓은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줄여들게 되면은 얘는 넓어지고 나머지는 크기가 좀 좁아진 것처럼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높이 조절을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거에 보면은 간격이 좀 벌어져 있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줄 간격에 들어가서 1.5줄로 해주시면 얘가 좀 벌어집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 안에 있는 요 모양들이 딱 예쁘게 모양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나면 이제 어디 상단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상단 도형 아래쪽에 있는 게 지금 양쪽 모서리가 잘린 거예요.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좀 진하게 만들게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요 끝자리에다 딱 맞춰요. 맞춰서 해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도형은 지금 어떤 도형이냐면 요 사다리꼴 같아요. 그죠? 사다리꼴을 이렇게 여기 처음부터 딱 크게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딱 맞춰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얘도 옆으로 어떻게 해요? 복사를 딱 한번 하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크기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에 부여 포인트 적어주시고 요 부분도 세부 항목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상단 도형은 두 개의 도형으로 꼭 만들어 주셔야 되고 요 좌측 도형에 있는 요 도형은 이번에 보니까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으로 하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요거는 하나를 만들어서 요거는 우리 도형에 들어가서 요 도형은 여러분들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 같아요. 그죠? 요 도형으로 이렇게 첫 번째 크기에 맞춰서 칸에 맞춰서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려주고 복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를 하냐면 그라데이션을 넣어줘야 돼요. 요 그라데이션을 선형 어디로? 아래쪽으로 넣으라고 했어요. 선형 아래쪽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해 주시고, 그쵸? 그리고 나서 얘가 요까지 내려왔네요. 그죠? 이렇게 미세하게 조절을 할 때는 요 컨트롤 키를, 알트 키를 눌러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그대로 복사를 해요. 하고 여기서 줄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줄여주시고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성과, 그 다음에 활동, 그 다음에 참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 표에 나와 있는 표에 들어가 있는 거는 글꼴이 바뀌었지만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글꼴을 바꿔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제가 궁서로 바꿔보면 표 안에 있는 글꼴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표 안에 있는 글꼴은 반드시 따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무슨 채? 굴림체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표 슬라이드 만들 때는 표를 먼저 만들고 상단 도형 만들고 좌측 도형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표 안에는 요 테마 스타일 들어가는 거, 글꼴, 정렬 이런 거 잘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제 5번에 있는 차트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차트 슬라이드 다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점 내용 써야 되겠죠. 손목, 닥터, 그죠? 9988 포인트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써주시고, 이 차트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보면 위에 보면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글꼴은 도둠의 16, 외곽선은 검정이에요. 요 외곽선은 여기는 노란색 바탕의 바깥쪽에 이렇게 검정색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죠? 그거고, 그 다음에 차트를 만들 때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만드냐면 이 부분을 눌러주면 돼요. 얘를 눌러주시고, 그럼 묶은 세로 막대형 나오잖아요. 얘를 선택을 하면 엑셀 창이 떠요. 여러분들 이렇게 엑셀 창이 나오면 여기에 있는 요거는 엑셀을 좀 닫고요. 요쪽에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한 번 더 눌러서 요거를 우리가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은 요렇게 엑셀 창에 리본 메뉴까지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넓게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목표 설정, 신체 활동 요거는 어디에다 입력하는 거냐면 항목칸에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1회 포인트, 최대 포인트는 어디에다 입력하는 거냐면 계열에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요 가로축이 항목이 되는 거고 요쪽이 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목에다가 먼저 내용을 써볼게요. 여기에다가 목표 설정 엔터 누르세요. 신체 활동 엔터, 식단 입력 엔터, 실천 목표, 그다음 목표 달성입니다. 엔터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계열에 써야 되는데 연럽이가 너무 좁은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넓혀주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넓혀놓고 계열, 첫 번째 계열은 1의 포인트예요. 포인트하고 엔터 눌러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숫자를 그대로 다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10 엔터 눌러주고 200, 50, 10, 100을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열 2에다가는 최대 포인트. 그죠? 최대 포인트죠. 1의 포인트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요거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1의 포인트. 네, 최대 포인트도 지금 8,300 엔터 눌러주시고 53,800원, 25,500원, 3,700원, 그 다음 5,200원을 그대로 적어주시는 건데 지금 제대로 적었는데 여기는 쉼표가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왔잖아요. 그 얘네들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우리 여기 홈에 보면은 요 일반 요 표시 형식에 보시면 요 쉼표 스타일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쉼표 스타일이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필요치 않은 계열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계열을 지우셔야 돼. 그래서 요거는 요쪽에서 여기에서 지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누름 포인트 여기다 딱 갖다 놓고요.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런 모양이 변하죠?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라졌어요. 그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요 엑셀 창은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엑셀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시고 나면 우리가 뭐를 하셔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 요쪽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 범례라는 거하고 여기 눈금선이 있는데 이 눈금선이 없어요. 범례하고 여기는 이 범례 없죠. 이 눈금선도 안 나와 있잖아. 얘를 빼야 돼요. 그죠?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표가 나와 있죠. 이게 데이터 테이블이잖아요. 얘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러스를 눌러서 눈금선하고 범례는 빼버리는 거야. 얘는 빼버리고 누구를 선택을 한다?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요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범례하고 요 눈금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빼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은 어떻게 하는 거다? 플러스 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죠?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여기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눈금선하고 뭐는? 여기 있는 눈금선하고 범례는 빼요. 여기 뺐어요. 그죠? 그리고 테이블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모양의 틀이 비슷해야 시작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해놓으시고 나서 이제 차트 영역을 누르고 이쪽이 차트 영역이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들어가 있는 게 그림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얘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1번이야. 이제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둠에 16 글꼴을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를 16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도형 윤곽선을 꼭 뭐로 바꿔요? 검정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는 우리가 어디를? 여기 있는 세부 조건을 보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죠? 더 차트 제목. 요 크기가 조금 늘리고 싶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늘려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차트 제목을 눌러서 궁석. 글꼴을 뭐로 바꿔요? 궁석. 크기 24. 굵게 바꿨죠. 도형 채우기 뭐예요? 흰색이에요. 도형 채우기 흰색. 그리고 여기 테두리라고 나와 있는 거는 도형 윤곽선을 또 검정으로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검정. 그다음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이에요. 오프셋 오른쪽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활동, 별, 포인트, 그 다음에 1회, 그 다음에 vs, 그쵸? 그 다음에 최대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것도 검정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렇게 검정으로 바꿔놔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은 흰색, 노랑으로 바꾸래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를 노랑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림 영역은 여기 안쪽이 그림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요 그림 영역은 무슨 색깔로 바꿔요? 흰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데이터 서식. 여기 보면 최대 포인트. 요 최대 포인트가 요 주황색이에요. 얘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거? 요 최대 포인트를 여기서 어떤 차트?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에 보조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최대 포인트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에 무슨 축? 보조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값을 표시하래요. 값을 누구? 신체활동. 신체활동이면 이쪽이에요. 이쪽에 있는 최대 포인트에다가 넣어주라고 했어요. 그럼 최대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얘잖아요. 그죠? 여기 꺾은 선. 얘를 한번 누르고 한 번 더 눌러야 돼. 더 눌러서 지금 보면은 요 왼쪽에 들어가 있네요. 여기 들어가서 요 데이터 레이블을 요 레이블에 들어가서 어느 쪽? 왼쪽으로 이렇게 바꿔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세부 조건이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 도형을 삽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 도형을 삽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뭐를 해야 되냐면 요쪽과 요쪽에 지금 다 검정색으로 나와 있고 요 금액이 요 숫자의 최소값 최대값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요 표식 있죠. 요 표식의 모양도 요 마름모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바꾸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요 세 가지. 먼저 일단 값이 맞아요. 여기는. 이쪽은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눌러서 오른쪽 버튼 축소식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0, 최대값은 6만원이 맞는데 기본값이 2만원씩 커졌어요. 일시, 100, 1000만, 2만원씩. 그죠? 2만원씩 커졌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여기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이픈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어디 가서 바꾸셔야 되냐면 표시 형식이에요. 요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회계가 아니라 뭐다? 숫자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회계가 아니라 뭐다? 숫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0이 나오는 거는 숫자고 여기가 하이픈으로 나오는 거는 회계의 기호가 없음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표식은 눌러요. 이렇게 눌러요. 표식을. 그럼 동글동글 다 선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에 들어가면은 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맨 위에 보면 표식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 해서 표식 옵션 기본 제공에 들어가서 요 마름모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크기는 8 정도로 바꾸도록 할게요. 8. 크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양만 우리가 바꿔주시는 겁니다. 마름모 모양이 얼마요? 8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하나씩 눌러서 요 그리기를 검정으로 바꿀 거예요. 여기도 클릭하고 격자점이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검정 얘도 눌러서 이렇게 검정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뭐를 넣어주시냐면 도형을 넣어주시면 돼요. 설명선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설명선에 있는 요거죠. 위치 보고 위치 크기 보시고 요 노란색 조절점으로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얘는 어떤 걸로 바꾸라고 나와 있냐면 요 문제 보시게 되면은 크기가 요 정도로 나와 있게끔 그려주시고 여기 보면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에요. 여러분들 요 미세효과 여기 요 도형 스타일 있죠? 요 미세효과 요 파란 강조 1입니다. 얘로 바꿔주셔야 되고 홈에서 글꼴도 굴림의 18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 게 있죠. 굴림의 18. 그렇죠? 그리고 정렬도 가운데 정렬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신체 활동의 중요성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게 되면 차트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똑같게 여러분들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이 색깔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색깔은 실제는 프린터가 흑백이니까 이게 빨강인지 주황인지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모양의 틀이 나오게 조절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저장 눌러주시고 이제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도형 슬라이드에 가서 제목을 먼저 써주셔야 되겠죠. 뒷점 적용 대상 및 신청 방법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또 확인해야 될 게 전체 글꼴이 도둠의 18이에요. 여기 있는 거 도둠의 18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도형 슬라이드를 하실 때는 항상 뭐부터 파선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요 파선이 있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 연결선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연결선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글꼴색이 무슨 색깔 있는 거 흰색 있는 거는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에서는 이거를 먼저 문제집에다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선, 연결선, 흰색이에요. 그럼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기 흰색 있죠. 글꼴색 파선 여기 있고요. 여기 연결선 있어요. 그리고 흰색이 여기 또 있어. 흰색이 2개가 요즘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만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2군데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 확인이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거를 지워야 되겠죠. 요 상자는 지워 주시고 그죠? 그리고 먼저 요 바닥에 있는 모양이 이쪽과 이쪽 왼쪽과 오른쪽이 같기 때문에 하나를 먼저 만들어 놓고 복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여백을 적게 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요 정도로 0을 여기 0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또 여기 너무 좀 작은 것 같다 그러면 조금만 좀 늘리도록 할게요. 요 정도 모양으로 위에가 이제 도형이 나와야 되니까 요 정도는 여백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방향은 이제 이쪽으로 복사한 다음에 바꿔주시면 되는데 저는 요 색깔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놔주시고 나서 이쪽 앞에 있는 도형은 요 방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좌우 대칭으로 바꿔주셔야 요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모양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여기가 조금
올라가도록 할게요.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둥근 모서리가 여기 있는 부분이 그렇게 둥글게 조절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이제 작업을 하실 거고요.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확대를 좀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위에는 요 도형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 팔각형이네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요 팔각형 여기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요 정도로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서 적용 대상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는 얘하고 얘는 스마트 아트예요. 그죠? 그럼 스마트 아트에 관련된 거는 요 세부 조건에 어떤 걸로 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세부 조건에 어떤 게 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3차원 벽돌, 강택, 벽돌하고 강택 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스마트 아트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삽입에 들어가서 우리 스마트 아트 눌러주시고 요 모양은 어디로 가면 있냐 하면은 조금 내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왔나요? 그죠? 너무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천천히 내려가. 여기 있네요. 그죠? 요거죠? 요 모양이죠? 세로 곡선 목록형.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색 변경에 들어가서 색상형의 첫 번째 걸로 할 거예요. 무조건 요걸로 하고 옆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 가서 아까 벽돌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벽돌로 바꿔줄 거고요. 여기 글씨체가 도둠의 18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 아트는 미리 지금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도둠의 그 다음에 뭐예요? 18로 바꿔주셔야 되고 글씨 색깔이 검정이기 때문에 검정으로도 지금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내용을 써주세요. 고령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 들어가서 대사 증후군 그리고 밑으로 들어가서 출산 뭐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크기를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크기를 줄여주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주시면 되겠죠. 너무 또 줄여도 또 안 되니까 한 요 정도 비율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도형에 들어가면 기본 도형의 구름 같은데요. 기본 도형에 있는 요 구름입니다. 그죠? 구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요 스마트 아트를 옆으로 조금만 줄여 보도록 할게요. 옆에만 이렇게 이 정도로. 그리고 나서 요 스마트 아트 모양은 요 모양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당겨주고 크기는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되는데 글씨 색깔이 지금 흰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도형 색을 좀 다른 진한 색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을 뭘로요? 흰색으로. 그런 다음에 스마트 외에 참여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거 만들어야 되죠. 요 아래에 있는 도형들은 지금 우리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이에요. 그죠? 요 도형을 옆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사를 해야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상하가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요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위에는 활동 참여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아래에 있는 거는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 회전축이 아래에 있거나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글씨를 썼을 때 글씨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로 해야 된다? 글상자로. 우리 글상자로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포인트 지급이라고 써 주셔야 돼요. 이렇게 쓰고 나서 위치를 조절을 해서 옮겨놔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도형들이 약간 위로 좀 올라가야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좀 위로 옮겨 보도록 할게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또 스마트 아트가 하나가 또 남았죠. 요 삽입에 들어가서 스마트 아트 그러니까 잘 출제되지 않았던 요 스마트 아트 모양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있네요. 요 프로세스라고 나와 있는 거에 이쪽에 있어요. 여기 요 프로세스를 가서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은 여기 프로세스라고 나와 있는 도형이 요겁니다. 반복 밴딩 프로세스요. 안 나왔던 그 스마트 아트의 모양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
얘를 눌러주시고 하나가 지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지워주시고 색 변경을 또 첫 번째 걸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아까 광택 처리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3차원 광택 처리는 요거예요. 그죠? 그리고 홈에 가서 도둠에 18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도둠에 18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세요. 건강 미션 그리고 클릭해 주시고 맞춤 건강 코치 그리고 클릭해 주신 다음에 헬스케어 그리고 여기다 눌러서 건강 코치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이 글씨가 지금 제가 쓴 거는 줄간 여기 간격이 좀 벌어진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그냥 엔터 누르지 말고 Shift 엔터를 누르고 코치를 써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붙어요. 그죠? Shift 엔터를 눌러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줄여주세요. 이렇게 줄이고, 그쵸? 그리고 나서 옮겨놔 주시면 되겠죠? 또 크기나 위치가 괜찮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전체를 여기 문제 보면은 그룹화하고 바운드를 넣으라 그랬어요. 그룹화하고 뭐를 넣어줘라? 바운드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다 지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거 먼저 글꼴을 바꿔요. 뭐로? 도둠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스마트 아트에는 글꼴을 바꿨지만 도형에는 글꼴을 안 바꿨잖아요. 그래서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정렬해서 그룹을 하고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가서 뭐로 바꿔주면 돼요? 바운드로 바꿔주면 통통통 뜹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놔 주시게 되면 1번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2번을 해주시면 돼요.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도형은 지금 육각형이네요. 그죠? 육각형. 이 육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육각형을 그려주시고 신청 방법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거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죠? 요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배지 도형이잖아요. 여기 가서 요 배지 칠각형 밑에 있는 요 배지를 좀 큼직하게 그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큼직하게 그려 주시고 이 정도로 그다음 밑에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여기 들어가는 도형들은 이쪽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 당겨주고 이 노란색 조절점으로 건드려야 돼요. 끝이 약간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 조절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 선택이 지금 잘 안 돼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당겨주신 다음에 위치를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는 방향키로 조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로 크기를 지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를 잘 잡아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를 하셔야 되냐면 파선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도형 윤곽선을 뭐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 대시에 들어가서 파선으로 바꿔야 돼요. 요 파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요 두께를 2와 4분의 1로 바꿀 거야. 그래서 좀 티가 나게끔. 그리고 저는 여기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좀 해서 좀 차이가 나게끔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나서 이제 위에부터 만들어주면 되겠죠. 위에 있는 도형은 정류면체에 같죠? 요 정류면체, 요 도형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그려주고 요 노란색 조절점으로 조절을 해서 이렇게 얇게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만들어주고 나서 뭐 한 거예요? 복사한 거죠? 요거 하나를 만들어서 복사를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얘를 좌우 대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방향 안 보시면 다 도형의 방향이 틀려도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거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신청 방법. 요 신청 방법은 우리 여기 십자형 도형 같아요. 그죠? 요거를 여기 아래쪽에다가 짠 하고 그려주셔야 돼. 그래서 신청 방법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옆에 있는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도형이죠. 모서리가 둥근 도형. 그래서 들어가서
모서리가 둥근 도형을 옆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얘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진해요. 그죠? 색깔이 진하고 글자 색깔이 여기 또 무슨 색깔로 들어갔어요? 흰색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홈페이지, 그다음 휴대폰, 웹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흰색이 들어갔다라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요 오각형이죠. 요 오각형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오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무늬 그죠?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고 여기에 연결선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이죠.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을 옆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1811 엔터 9988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신 다음에 연결선으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연결선은 여러분들 여기 가서 보면 요 선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직각이기 때문에 요걸로 해야 돼요. 꺾인 거. 그죠? 요걸로 양쪽 꺾인 양쪽 화살표로 눌러주신 다음에 얘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갖다 놓으면 회색 조절점이 나타나죠. 여기다가 클릭해요. 그래서 한쪽이 뭐가 나와야 돼요? 녹색이 나오면 반대쪽에 있는 요 선을 요 하얀 거를 끌고 요 반대쪽에 있는 요 하얀 선을 갖다가 이쪽에다 갖다 넣어주면 또 회색 조절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갖다 놔주시면 딱 초록과 초록이 나오면 제대로 잘 된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색깔을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네, 두께를 2와 4분의 1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양쪽의 끝이 화살표 모양이 양쪽 동글동글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색깔은 여러분들 이 정도만 바꿔도 돼요. 굳이 다 색깔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밑에 있는 거 요거 해야 되겠죠. 가서 요 걷기 챌린지는 요 순서도에 있는 요거 같아요. 순서도에 있는 요걸로 이렇게 해서 쭉 짧게 만들어 주니까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걷기 챌린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나와 있는 거는 현수막에 가서 있는 모양이죠. 요 모양이에요. 그죠? 얘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좀 이렇게 길게 그렸어요. 그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요 회전축으로 약간 돌렸습니다. 그죠? 회전축으로 약간 돌렸다라는 거. 그래서 홈 트레이닝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거죠. 요 도형이에요. 요 도형. 그죠?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변형을 한 거예요. 지금 너무 크니까 사이즈를 좀 줄여놓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 노란색 있죠? 요 안에 있는 요 노란색을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은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얘를 좀 더 넓게 하려면 위에 거를 좀 조절을 한 다음에 이렇게 좀 당겨주고 다시 얘를 또 당겨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좀 넓어지지. 그죠? 그래서 식단 관리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작다라고 하면 조금 더 당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당기거나 하면 또 안 되니까 이 정도로 그리고 요 홈 약간만 줄여볼게요. 요 정도만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러니까 해주시면 돼요. 그죠? 위치 조절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색깔은 여러분들 하나도 안 바꿨어요. 그죠? 색깔은 그냥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만 조절을 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끝난 게 아니죠. 여기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하셔야 돼. 이렇게 범위를 다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하시고 일단 또 뭐로 바꿔야 돼요? 홈에 가서 도둠으로 글씨체 바꿔주셔야 됩니다.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그룹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정렬에 가서 그룹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어떤 걸로 바꿔야 된다고요? 실선 무늬 가로라 그랬어요. 실선 무늬 가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펼쳐서 여기 들어가면 실선 무늬. 그죠? 실선 무늬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 찾아주시고 실선 무늬 효과 옵션에 가서 요 가로예요. 그죠? 가로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가로라고 했으니까 요거 가로를 눌러서 요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면 이쪽에 1번, 2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한번 봐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좀 펼쳐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6개가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눌러보면은 이렇게 통통 튀고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시고 마지막 저장 버튼 꼭 눌러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저장 버튼까지 눌러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다 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꼼꼼하게 문제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시간 체크 잘 해보시고 도형을 좀 먼저 많이 그려봐서 빨리빨리 찾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